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는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갖다가 돈을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무 데다가 묻어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돈의 흐름은 뭘 보고 사냐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돈은 아무 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움직입니까? 희망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 요즘에 주식 같은 거 폭등하는 거 봤죠? 현재 2700포인트 이상 상회하고 내년에는 뭐 3200까지 올라간다. 지금 현재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시장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식이 많죠. 주식이 엄청 많은데 시장을 주도한 주식들 있잖아요. 어떤 주식은 3배, 4배, 10배까지 올라간 주식도 있고 어떤 주식은 오히려 떨어지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2700까지 올라갈 때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도 못 벌었어요. 근데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10배 이상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1년의 주식을 어떻습니까?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10배 이상, 20배 이상 올라간 주식을 보니까 뭘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자란 주식들이에요. 꿈을 먹고 자란 주식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말하는 BBIG 이렇게 얘기하죠? BBIG는 뭡니까? B가 뭐예요? 바이오. 맞죠? 바이오는 뭡니까? 앞으로 요즘에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질병 사태가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질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불로장생하고 싶어요. 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욕망을 건드려주는 게 바로 바이오예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내가 그 약을 먹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건강이 개선이 되고 어떻습니까? 힘이 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 회사에서 좋은 어떤 약을 하나 만들어내면 대박 아닙니까? 그런 거는 꿈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보니까 바이오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실적은 아직 안 좋은데 실적은 없어요 지금. 실적은 없는데 실적은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 주가는 10배, 20배, 30배씩 올라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또 하나 어떻습니까? 배터리. 배터리 있잖아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그 배터리로 인해서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내연기관이라 해서 가솔린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동력을 일으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운전을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가솔린이 없어집니다. 분들이 앞으로는 휘발유 자동차가 없어져요. 뭐가 대체하냐면 전기 자동차가 대체를 합니다. 전기 자동차가 대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기잖아요. 전기를 많이 저장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그래야 자동차를 오랫동안 끌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 배터리하고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앞으로는 시대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중요한 건 뭡니까? 가솔린에서 전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로.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전기 자동차로 가니까 그게 미래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품는 주식들,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어떻습니까? 폭등을 하는 거야. 이분들이. 특히 LG화학이라든 이런 회사들이 거의 뭐 상종가 치면서 갔습니다. 이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BBIG 해가지고 I는 뭡니까? IT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IT. 우리가 말하는 비대면. 비대면하고 관련된 그런 주식들. 예를 들어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과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거의 폭등을 했다. 이분들이. 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열리는 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다 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요. 예전에 있었던 그 지금 어떤 이 산업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이 양호한 회사 있죠. 실적이 양호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임이 없어요. 오히려 이익금이 많은데도. 그런데 왜 안 움직일까? 왜 안 움직일까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산업의 동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혼자서 옛날에 어떻습니까? 옛날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당장은 이익금이 있겠지만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장담을 해요? 장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주가는 철저하게 미래를 먹고 사는 거예요. 특히 주가뿐만 아니라 가격은 철저하게 미래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BBIG, G가 또 뭡니까? 게임 회사 또는 어떻습니까? 그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에 대한 욕구들이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게임을 원래 어릴 때부터 안 해서 그런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집 출퇴근할 때부터 해가지고 핸드폰을 두고 다니더만 여러분들이 모바일 게임에 빡 빠져가지고. 응?
이 게임 회사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까 그린이라고 하는 환경 소재 앞으로 어떻습니까? 친환경, 재생에너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전 석탄, 화석을 떼던 시절에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를 뜬다. 그래서 BBIG 지금 현재 말하는 배터리, 그쵸? 바이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린 또는 어떻습니까? 게임,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엄청난 성장 가도를 띄우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앞으로 좋아질 거. 그러니까 좋아질 거에 수요가 몰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2배부터 해서 10배 이상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더라. 그런데 예전에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시들시들해요.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며칠 전 오늘 신문 보니까 예전에 가치주 투자의 대명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회사에 다니는 그 무슨 증권 회사인데 그 대표이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는 자기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자기 후임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는 이번에 물러났죠. 물러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제는 가치주에 투자를 했는데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가치주가 안 먹히는 거야.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저평가되는 회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번에 제가 PBR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청산 가치보다도 떨어지는 회사도 있어요. 주가가. 지금 당장 청산해도 10,000원인데 주가는 6,000원에 거래가 되는 회사들 있죠. 이제 그런 회사가 가치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소외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왜? 지금 청산해도 지금 10,000원인데 6,000원에 거래가 되니까 얼마나 싸게 거래가 돼요. 그런 주식에다가 투자를 전문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대 흐름을 못 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적으니까 한때는 가치주가 막 있을 때는 그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는 후배에다가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퇴임을 하겠다라고 이제 손을 들었죠. 이 부분들이 이게 시대가 흘러간다라는 거야. 계속 흘러갈 때 보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꿈을 먹고 자라는 거. 우리가 자 그러면 이 게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은 안 그럴까요? 자 여러분 땅은 안 그럴까? 땅은 더 하지 않나요? 자 우리가 왜 땅에다 투자할 때 전철이 들어가는 데 투자합니까? 역세권이 들어가면 전철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람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전철이 들어감으로 해서 교통이 편리성이 좋아지죠? 그럼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산업단지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땅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니까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역세권이 되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또는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이 생긴다. 우리 IC라고 그러잖아요. IC가 생기는 그 주변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이유가 IC가 생기면 없었던 데잖아요. 그 IC가 생기면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이 교통이 편리해지잖아요. 편리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해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세권, 그 다음에 IC,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자,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은 먹고 쓰고 즐길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살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집도 지어야 되고 상권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집도 필요하고 상가도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상가하고 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지들 있잖아요. 그 요지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투자했더니 나중에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50만 원이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300만 원 되니까 나중에 300만 원 됐을 때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미래 가치 아닙니까? 또는 공항이 들어가면, 항만이 들어가면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 주변이 많이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틀려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주변에 좋아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냐면 땅도 마찬가지로 미래입니다. 이런 것도 미래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다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지 아무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에 갔다가 그냥 땅만 좋다고 가서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누구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되게 중요해요. 미국이. 여러분들 미국의 흐름이 전 세계의 흐름을 잡아간다고 보시면 돼. 한마디로 해서 프라이스 리딩 한다는 거죠.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자, 넘버 원이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분들이 다. 근데 미국이 이번에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되죠. 지금 현재 확률이 높잖아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바이든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바이든은 어떤 지금 현재 방향성을 경제를 운영하냐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였다라고 하면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다자무역주의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틀린 게 우리나라한테는 다자무역주의가 좋아요.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내수 시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다자무역주의는 어떻습니까?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라는 소식에 우리나라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출에 관련된 주식들이 살아나겠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 가도를 이어가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주식은 뭐 먹고 산다 그랬어요? 미래를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세계적인 환경이 이렇게 바뀌니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수요가 몰리니까 주가가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 바이든의 어떤 행정력은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BBIG입니다. BBIG.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이든은 BBIG, 배터리, 그쵸? 바이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야. 미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가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어떻습니까? 가기 위한 방향성으로 쭉 달려가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가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들은 여기하고 관련된 회사들이 살아남겠구나.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련된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투자하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형을 봤을 때 새만금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지, 전진기지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인 새만금 이 말 하나만 가지고 새만금 들어가도 돼요. 이 부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에 4차 산업하고 관련된 회사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기, 수소,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스마트시티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양광, 수상, 풍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어디로 다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이게 뭐냐? 앞으로 미래는 새만금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투자를 해야지 다른 곳에 가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투자는요. 그런 흐름과 방향성을 이해를 하고 미리 가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봤을 때 새만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지금 오늘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 자, 미국이 그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큰 흐름과 틀이 같잖아요. 대한민국의 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이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그런 회사들은 다 성공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분들이.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뭡니까? 뭘 추진하고 있어요? 뉴딜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 다음에 뭐냐? 그린 뉴딜이잖아요. 디지털 뉴딜이 뭡니까? 4차 산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린 뉴딜은 뭡니까?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봤더니 새만금이 디지털과 뉴딜과 그린 뉴딜과 이게 딱 합하는 데가 어디야? 새만금 아닌가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새만금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역 뉴딜이라는 거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기업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새만금이라는 지역인 거예요. 거기까지 맞춰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는 이미 새만금에 꽂혀 있고 새만금에 이미 포커스를 가지고 정책을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미 여기는 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뭐 있어요? 한국 수력 원자력 있잖아요.
한국수력 원자력은 원래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우리나라 원전 시설 있잖아요. 거기하고 관련된 회사고 그런 회사를 지금 만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전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없애 폐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발맞추는 거야. 빨리 원전은 폐쇄하고 지금 재생에너지 쪽인데 그러니까 수상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렇죠? 이런 쪽으로 지금 정부가 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한수원발 그린뉴딜 큰 장사한다 20조 원 투자 선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줄이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재생에너지 쪽으로. 자 보세요. 재생에너지 쪽인데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 모든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정책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쓰고 있는 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뭐 원자력, 화력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3%인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인데 앞으로 24%까지 끌어올린다 그래요. 야, 8배를 끌어올린다는 거야.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막강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의 또 메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새만금 아닌가요? 새만금이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3%에서 24%까지 끌어올리는 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역이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24%면요. 지금의 원전 수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원전 수준보다 더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새만금이.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나요? 새만금에 대한 방향성, 현재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방향성, 이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질 텐데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다가 선취매를 해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3년, 5년, 10년 후에 어떻습니까?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미 방향성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 미국의 바이든, 그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부 정책 다 말려 들어가죠? 거기에 지금 새만금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3년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까지 유치가 되는 기대치와 함께 어우러진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거의 폭발적인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